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세그멘테이션은 뭐죠? 고객이 어디 있는지 그걸 찾아내고 빈도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계 분석에서 빈도 분석. 빈도가 뭐죠? 빈도. 여기 그 논문 작성하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박사 출신도 많고 석사도 있고 하는데 그 논문 쓰면은 설문조사가 빈도 분석하지 않아요? 그 공대 쪽은 데이터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A, B, C, D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고 A는 몇 퍼센트, B는 몇 퍼센트, C는 몇 퍼센트. 그래서 A가 가장 퍼센티지가 높다. 뭐 그런 여러 번 그 테스트를 확률적으로 해보니까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오고 그래서 평균이 몇이고 그 평균이 빈도가 제일 높은 거죠. 그죠? 그런 거를 빈도 분석이라고 하듯이 사람들 고객을 대상으로 명동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설문지를 넣어주면 20대 회사원이 그 사람들이 금융권에 근무하고 어떤 사람 20대 이제 그 신입 정도 되겠죠. 연봉은 얼마 받고 그런 사람들은 몇 퍼센트다 이런 게 나와요. 그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빈도 분석을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하죠?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빈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 수를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중에 타겟팅을 빈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고객층이 가장 많은 거야. 거기를 할 건지 아니면 이 빈도는 높은데 어때요? 수익성이 별로 안 돼. 별로 비싼 걸 안 사. 그런데 40대 같은 경우는 50대는 빈도는 낮은데 어때요? 비싼 걸 사.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게 타겟팅이에요. 그 다음에 P가 뭐죠? 그렇게 타겟팅해가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포지셔닝이 뭐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상품 캐릭터를 브랜딩하는 게 포지셔닝이에요. 브랜드는 어떤 게 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그게 포지셔닝. 그래서 STP가 이게 여러분들이 제품 기획할 때 그리고 제품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상사가 위에 그 부장님이나 과차장님이 내한테 일을 맡겼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분의 생각대로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회사의 영업팀이나 아니면 그 위에 사장이 뜻이 전달이 되어 이렇게 개발을 시켰어요. 생각했을 때 사장의 뜻을 생각해야 될까? 사장이죠. 근데 사장은 누구의 생각을 또 반영해서 지시를 내릴까? 고객이죠. 결국은 고객의 생각을 여러분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고객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STP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고객의 아까 감성 소비, 즉, 정성적인 것을 정량화시키는 과정이 STP고요. STP가 뭐죠? 빅데이터예요. 여러분 빅데이터 들어보셨어요? 통계 분석 기법이 결국은 빅데이터예요. 그게 STP에 녹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정리되지 않은 정보들 많잖아요. 카드로 이렇게 딱 꺼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샀나 그게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성향들을 분석하잖아요. 지역의 어느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이 어디 백화점 가서 어떤 종류를 사더라.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성별, 나이, 인구 통계학적하고 그 물건하고 매칭이 되잖아요. 그게 빅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이 STP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통계 분석이 결국은 이 STP, 마케팅의 STP, 즉 외부 환경 분석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마케팅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통계. 두 번째, 개발, 기획. 즉, 이걸 만족시키기 위한 포피가 뭐죠? 포피가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만드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통을 시키느냐. 그러죠? 자, 그래서 마케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통계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개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전반적으로 또 이제 능력이 아니라 경영 능력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efficiency가 뭐죠? efficiency가 수익성이에요. 이펙터가 뭐죠? 매출액이죠. 매출액과 수익성을 복합해서 가장 수익성도 좋으면서도 매출이 많은 제품이 뭔가 그걸 찾아내는 게 타겟팅이고, 그래서 그 타겟팅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뭘 하죠? 브랜딩을 하죠. 브랜딩. 그 사람 이런 타겟의 사람한테는 이런 군 사람한테는 어떤 제품이 먹힐까? 그걸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P가 포지셔닝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뭘? 브랜드를. 즉,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설계하는 게 포지셔닝입니다. 머릿속에서 뭐죠? 미리 공학적인 설계가 아니고 말로서 설계하는 게 브랜드 포지셔닝입니다. 그러면 또 볼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보면 성별, 나이, 지역, 소득, 자동차, 학력 이런 거를 리커터 척도 이런 걸 써가지고 하는데, 자, 성별은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명동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성별이 1은 뭐냐면 남자예요. 0은 대체로 보면 여자거든요. 남자고, 나이는 3은 30대, 2는 20대, 4는 40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4가 서울 근교, 그런 뜻이에요. 서울 근교에 있는 사람들. 소득은 3이 얼마란 뜻일까? 그렇죠. 2는 2천만 원, 4는 7천만 원 이런 뜻이죠. 자동차에서 2.5는 2,500만 원짜리 타고, 1은 1,000만 원짜리, 3은 3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력은 3은 뭐죠? 전부 대졸. 자녀는 1명, 2명 이런 뜻이고, 의복은 30은 30만 원대, 2는 20만 원대, 4는 40만 원대. 자, 그 다음에 용돈은 50만 원, 월 30만 원, 70만 원. 직장은 5가요. 3, 4 이렇게 있는데 5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설문조사의 항목인데 5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4가 뭐냐면 금융권 사람을 4로 여기서는 그냥 코드가 시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걸 빈도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빈도 분석에서 걸리는 게 40%가 대부분이 이런 유형이 있더라. 남자고 나이가 30대고 지역은 수도권에 살고 소득은 한 9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한 2,500만 원짜리 타고 다니고, 대학 졸업했고, 자녀는 한 명에 오버는 그냥 검소하게 30만 원 정도에 싸고, 용돈 한 50만 원 받고, 직장은 어디 다니더라.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대기업 어디 다니겠죠. 근데 시시장은 어때요? 성별이 남자고 40대고 지역은 서울 근교 같아요. 그리고 소득은 4천만 원, 1천만 원 차이 나고, 차는 약간 더 좋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녀는 2명에다가 일복은 40만 원인데, 용돈은 70만 원, 직장은 금융권이다요. 근데 시장 크기를 보니까 A 시장이 제일 커.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SPSS 이런 걸 돌리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요게 시장이 가장 커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마케팅을 할 때 이걸 써야 되잖아요. 여기를 타깃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이걸 볼게요. 그런데 시장의 그 어떤 수익성 관점에서 보면 A 시장은 여기가 40%니까 매출이 가장 커요. 반면에 C 시장은 15%니까 이렇게. 그런데 수익성을 보니까 어때요? C 시장이 가장 마진율이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C 시장은요, 여기 대충 여기가 한 8 정도 되면 8 플러스 4 하면 12가 되고, 밸류가. 여기는 어떻습니까? 수익성은 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8 정도 되고, 여기는 밸류가 10이에요. 그럼 밸류 관점에서 보면 A보다는 C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타겟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 판단이에요, 이게. 전략이 없다면 이런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조목구구식으로 하면 그냥 그냥 저 사장님 그냥 이쪽으로 가시죠. 여기가 제일 시장이 큽니다. 열심히 했더니 많이 팔고 손해보는 구조가 나와요. A 시장. C 시장은 적게 팔지만 어떻습니까? 비싸게 팔아가지고 어때요? 브랜드가 생기는 거예요.
저 회사 제품 40대 중년 남성의 옷인데 이게 이제 금융권 사람들이 입는 옷이야. 좀 비싼 거야. 예를 들어 70만 원대 옷을 입으니까 그런 겁니다. 2배 장사가 된 거죠. 비싼 30. 그래서 타깃을 보니까 요걸 키워드로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감성 소비를 하는 게 합리적이더라. 책임감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브랜드를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 제품은 어떤 이미지로 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지? 이런 이미지로 어필하면 되겠다. 이 제품을 사면 그거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의식주에서 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비전 이런 게 있는 거는 뭔가 또 안정성 뭐 이런 것도 좀 관련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마케팅을 이제 결과로 보면 그 STP를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예상 고객은 어떻게 나오죠? 뭐 금융권의 40대 70만 원 정도의 옷을 입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비전 이런 쪽을 강조하는 그런 멋있는 옷을 만들겠습니다. 브랜드를 만들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상 고객의 청입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판매 전략으로서 포피, 프로덕션,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제품을 보니까 제품은 좀 고급 제품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품질도 좋은 거, 가격도 높게 책정. 유통은 우리가 어떤 유통을 하느냐? 백화점 유통을 선택해서 좀 고급화로 가겠다. 그리고 촉진은 광고도 어떤 고급 이미지 광고를 좀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방리담에는 절대 안 하겠다. 그런 포피 정책으로 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마케팅은요, 결국은 제가 이 융합이란 말을 거죠.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요 네 가지를 비빔밥처럼 오디오 믹싱 하듯이 어디에 웨이팅을 두는가 이런 거를 조금은 여기서 제품 품질에 더 웨이팅을 줘서 우리는 해야 되겠다. 왜 이런 게 나올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정된 자원으로서는 우리가 품질 개발에 좀 더 웨이팅을 주겠다. 이게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품질 개발을 할 때 어떤 차별화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특허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특허 전략을 이야기를 했는데 겁니다. 특허가 좋은 특허는요 분쟁을 많이 하는 특허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특허를 낼 때 이렇게 특허를 저는 어떻게 내냐면 그 청구한 걸 많이 안 하고 하나만 합니다. 예를 들어 원천적으로 만약에 애플의 아이폰사 사장이 됐다. 그럼 애플의 그 태블릿 PC를 할 때 라운드가 둥근 거 특허 출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세상에 둥근 건 다 자기 거야. 그럼 특허청에서 심사할 때 어떻게 특허 심사할까? 이거 잘못됐네. 여기서 둥근 거는 여기 회사 거도 침범을 하고 삼성의 거도 기존 둥근 제품들 많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제외하고 당신이 다시 특허 출원 청구해야 하고 반려를 해야. 그러면 애플사에서 딱 받아가지고 뭐죠? 애플사가 그걸 찾아내는 게 아니고 특허청에서 심사해가지고 찾아주잖아. 그러면 어때요? 그걸 제외한 다른 그래서 이런 거야. 라운드이면서 요거인 거를 제외한 특허를 섭니다. 청구항이 두 번째로 또 한 줄 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또 내는 거야. 그럼 이제 그 특허청에 또 보는 거야. 보고 그럼 문제 없으면 이제 어그리하면 그걸 제외한 다른 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특허를 처음에 출원했을 때 심사 청구했을 때 특허청에서는 특허 심사관이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좋은 특허죠. 그럼 청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엔드가 되면 권리가 줄어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특허 출원을 할 때 변리사들이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한 건 그냥 출원하면 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권리 범위를 엄청 작게 가져가 버리고 무조건 그냥 자기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노력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냥 작게 가는 거예요. A이고 B이고 C인 D를 뿌리면 어때요? 아주 권리 범위는 작게 되지만 출원은
변리사 알아서 특허 출원 잘했습니다 하는 거는 보나마나 권리 범위가 적다는 겁니다. 변리사 그러니까 돈을 100만 원 받고 해주겠다, 80만 원 받고 해주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뭐 특허 출원 범위를 분쟁을 고려해가지고 이만큼 하겠다, 애플같이 했으면 그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자기가 그만큼 많이 들여야겠다는 게 임금이죠. 그에 대해서 문서 서류 작성해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특허를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특허 출원을 한다. 그럼 내가 특허 출원을 100% 출원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왜? A사에서는 A 특허 출원을 했어. 근데 B에서는 B를 했어. 근데 C에서는 C를 했어. 그런데 그거를 A and B and C를 동시에 하는 특허 출원은 없어요, 세상에. 그럼 기술을 A and B and C인 제품 이래 되면 특허 출원이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A는 A만 했고 B는 B만 했고 C는 C만 했기 때문에 A, B, C를 동시에 하는 요구는 또 다른 특허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차별화, 혁신 똑같은 말입니다. 융합 뭐냐면 A와 B와 C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화입니다. 그게 융합이고 그래서 우리 제품이 조금 있잖아요. 뭘 하나 더 씌우면 또 다른 제품이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잘하잖아요. 새로운 제품 딱 출시해 거기다 물도 하나 더 넣으면 또 차별화가 되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융합이 혁신이고요. 혁신이 융합입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혁신의 정도가 조금 떨어지겠지. 아예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애플이 그래서 이때까지 커온 겁니다. 애플이 핵심 기술 보면 다 옛날에 다 있던 겁니다. PDA, 터치,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다 옛날에 다 구현되는 거예요. 단지 애플이 2009년, 2010년도에 그 기술이 성숙되었을 때 먼저 만들어낸 것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선점 효과. 그 선점이 뭐죠? First move잖아요. First move하고 First move는 같은 말이라고 봐야 돼요. 누구보다도 먼저 했다는 게 First move고 그게 오리지널리티가 그 의문입니다. 오리진이 먼저예요. 오리진이잖아. 오리진은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면은 그 사람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이름이 기억됩니다. 달에 착륙한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하고요. 그 두 번째 같이 갔던 사람은 기억도 못 하잖아요. 5분 늦게 내려갔던 사람은 기억도 못 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게 그게 뇌공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특성이 처음만 기억해요. 머릿속에 각인이 잘 돼. 그 다음부터는 그게 그거 같아. 우리 인지공학에서 보면 그거예요. 사람이 집중력이 사람을 반응할 때 계속 똑같은 걸 보여줄 때는 안 움직여. 그런데 약간 움직이면 그때 그걸 인지하고 말을 해요. 약간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도 튀어나왔다. 그게 융합이고 혁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융합과 혁신은 마케팅에서 포피에 적용되는 원리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한 번 더 보면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냥 영업팀에서 단순히 그냥 영업하는 게 마케팅이 아니고요. 전략적 접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략적 접근은 목적은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STP라는 툴을 사용하고 그 수단으로서 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온 결과물이 포피고 그리고 포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게 포M이다. 그러면 Y가 뭐죠? Y가 STP에 해당이 되고 포P는 퍼스에 해당이 되고 How는 포M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M을 알아야 되는 게 포P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M을 알아야 되는데 그 포M이 뭐죠?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을 아는 능력을 가진 게 그게 기술 경영 전문가입니다. 기술 경영 전문가는 사람의 심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술도 알아야 되고 기술의 원리도 알아야 되고 그 제품 생산 능력도 있는 게 메소드죠. 그 다음에 뭐죠? 많이 돈도 알아야 돼요. 재무관리, 재무 플래닝 이걸 했을 때 돈이 될까 안 될까 그게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거죠. 사업 타당성 분석이 결국은 수익성이 날 건가
그게 현금 흐름 분석이거든요. 그걸 전문용어로 추정 손익 계산서라고 합니다. 추정 손익 계산서가 올해 1년, 올해 1억, 내년 1억, 내후년에도 1억이 가져왔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나누기 0.1을 하면 그 기업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죠. 포스코에서 수익이 1조가 났다. 그러면 주식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나누기 0.1 하면 10조예요.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면 그런데 NH는 올해 수익이 2,500억이 났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2,500억이라는 가정하에서 나누기 몇을 할까요? 0.02. 그러면 포스코에서 1조면 10조가 되는데 0.02 하면 0.1을 나누면 2,500이 2조 5천억인데 곱하기 5인 거예요. 1조 12조 어떻게 되죠? 하여튼 12조 5천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성장성에 따라서 NH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50배를 쳐줍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안정적이니까 10배를 쳐주는 거예요. 현금 매출에 현금 단기 손익에 그런 식으로 업종과 업태에 따라서 또 계산 방식 그걸 뭐라고 하죠? 기업 가치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업 가치 평가.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의 핵심은 업종에 따라서 그 나누는 룰을 정의하고 통계 분석에 의해서 성장성하고 그다음 기업 가치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기업 가치 평가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그런 툴을 이용해서 어제 좀 잠시 배우셨겠지만 사업 타당성 분석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전략적 목표, OAS 나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전략적 목표가 뭐죠? 수학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OS 전략이 컷이 되는 겁니다. 네 가지가 OT가 있고 WT가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네 가지 전략인데 그중에 강점, 스트롱을 이용해서 아포티니티를 극대화시키는 게 그게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런 게 하나 전략적 선택이 나오고 두 번째가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금리보다 높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사업 타당성 분석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니즈가 뭐죠? 마켓에 해당이 되고 매출에 해당이 되고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STB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트렌드 분석을 하면 뭐가 나오죠? 트렌드 분석을 한다는 게 사업을 할 때 어디서 하면 좋을까? 물기를 보고 토양을 보는 것 같은 겁니다. 풍수지리를 볼 때 풍수단이 어디에 물이 많고 어디 물이 어떻게 흐르고 거기에 수해가 안 나면서도 토지가 비옥한 데가 어딘가 그걸 찾아내는 게 트렌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거기에 사람하고 기술을 접목을 시켜야 되죠. 거기에 사람과 기술이 뭐죠? 여러분과 같이 인재를 뽑아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거기 싹을 배송 부르는 싹을 찾아내고 그리고 단비를 주는 거고 그리고 메소드로서 매니팩처링이 되는 게 이게 QCD로 이야기해요.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들어보셨습니까? 품질과에 대해서 보면 QCD 나오잖아요. 퀄리티 하면은 어떤 퀄리티? 제품 퀄리티. 제품 퀄리티는 뭐죠? 품질도 그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인 부분들 이런 게 다 퀄리티예요. 기능적인 게 혁신이면 혁신적인 디자인,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기능이 없는 게 나오네. 그 다음 코스트는 뭐죠? 프라이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가 플레이스 오브 프로모션이라고 보십니다. 같은 말이에요. 표신이나 호피나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비빔밥처럼 오디오 믹싱을 잘 하는 게 마케팅 미스고요.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미스라 해서 IMC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제품 활동 외에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 그리고 인사 예절 관리, 예절 교육, 마케팅 전시, 그리고
회사의 CI, BR, PR 이런 게 뭐죠? 인터넷의 홈페이지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어떤 회사의 제품하고 전부 다 일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인테그레이팅 시킨다. 통합시키는 통합 마케팅을 전략을 IMC라고 해요. 그거 하나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믹스를 IMC라고 해요. MC는 뭐냐? 마케팅 믹스는 소피를 대상으로 하는 거면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믹스는 제품의 유통과 제품 생산 외에 모든 것 여러분을 이렇게 인사 교육을 하고 CS 고객 응대라는 예절 교육도 시키고 복장도 하고 마커 브랜드도 만들고 그걸 색깔도 표시시키고 그런 게 전부 다 인테그레이션 마케팅 믹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제품이 만든 기능보다 만족도가 높아야 되죠. 만족도가 제품 가격보다 높아야지 팔리는 겁니다. 만족 1,000원을 주고 이 정도의 제품을 샀을 때 만족도가 2,000원이 되면 많이 팔리겠죠. 그 만족도가 뭐냐? 매수가 욕구 단계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감성적 만족도가 높았을 때 다른 사람한테 권하니까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봐요. 베니핏이 뭐죠? 만족도에 해당이 돼요. 그걸 편익이라고 해요. 경제학적 용어로 편익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건 뭐죠? 이거를 사람 월급도 주고 자본 비용도 생기고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도 발생해요. 이게 뭐 영업 그 인건비죠. 이게 뭐죠? 제품 원가죠. 제품 생산 가격이 되죠. 자본 비용이 되죠. 이 세 가지 비용이 되는데 이걸 합해서 코스트라고 해요. 그러면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를 우리는 밸류라고 합니다. 밸류 전략적 풀에서 아까 이피션시가 해당이 되는 게 코스트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펙트에 해당이 되는 게 베니핏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 했을 때 밸류가 있다는 말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업하는 공동성이고 조금 이해가 되시는데 자 그래서 사업가는요 이래요. 인간관계에서 난 그 사람이 싫어 아니면 난 그 물건이 싫어 이거는 단지 코스트 관점에서 본 거예요. 내가 그냥 단지 싫어하는 단점만 본 거야. 그런데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성이 나쁘고 하지만은 내한테 더 필요한 뭔가가 있어. 그거에 대한 장점을 딱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단점을 딱 적고 해서 그 장점이 많으면 그 사람과 사귀는 거야. 그걸 뭐죠? 사업가적 자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가는요 이성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판단이 안 서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하면 항상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 관점에서 보면 판단이 될 겁니다. 그거를 보통 밸류를 우리 부가가치라고 해요. 왜 부가가치를 아느냐? 그냥 가치가 아니고 부가가치예요. 왜? 베니핏에서 코스트를 뺐을 때 덤으로 생기는 만족도가 돈으로 환산되는 게 부가가치. 그 부가가치를 어떻게 생성되는 게 가장 좋다? 브랜드. 이건 여기서 요걸 뺐는데 이거는 마음이잖아요. 정성적인 거고 이거는 정량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케팅이 어려운 거예요. 마케팅을 예측을 한다. 고객한테 만족도를 준다. 팔아봐야 알아. 실제로 시장에 나가서 그게 판매가 됐을 때 고객의 반응을 보고 하는 거지 내가 머릿속에서 그럴 것이라 하는 것은 단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작게 표현하게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룹을 만들어 우리 제품을 한번 주고 한 테스트 해보잖아요. 정부 사원 모니터 운영하고 그런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다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가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나 밸류나 같은 말이다. 부가가치를 많이 산출하자. 우리나라가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무슨 마인드? 지금은 이거를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더 잘 만들면 4만 달러 가는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아무리 만들어봐 이건 물리적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심리를 알고 브랜드를 잘 관리해가지고 똑같이 비닐 가방을 사는데 만 원짜리 그러니까 뭐 한 2, 3만짜리 동대문에서 샀어. 그거 재료비 만 원이나 루이비통 100만 원짜리 그 재료비 한 3만 원이나 어느 걸 할 거냐. 결국은 심리적 만족도를 높이면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중요한 거는 내가 물리적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만 따라가기 힘들어요. 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하고 아우디하고 분해를 해보면 부품수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고급차. 오히려 기아자동차 K9하고요. 벤츠 500하고 부품수를 비교하면 K9이 많을까요? 벤츠 500이 많을까요? K9이 더 많아요. 왜 많을까? 있는 건 다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K9을 KPI가 뭔지 알아요? 있는 기능, 없는 기능 다 넣자가 KPI야. 진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냥 뭐 별거 다 넣었어. 근데 인정받을까? 운전을 하는데 있는 줄도 모르고 운전할 거야. 아줌마는. 강남 아줌마도 운전하는 그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은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좀 불편하게 고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라이카 어때요? 손 카메라 이거 얼마씩인지 알아요? 라이카 카메라? 170만 원. 조그만 라이카 카메라 있잖아. 삼성의 LS 비슷하게 삼성이 라이카를 좀 공부하고 있잖아. 조그만 그냥 손 카메라야. 근데 가죽 케이스가 얼마인지 알아요? 25만 원, 30만 원. 얼마? 200만 원짜리. 근데 고등학생들 그거 좋다고요. 막 들고 다녀요. 나는요, 캐논 650 사가지고 좋다고 가자는데 내가 꽤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야, 캐논 80만 원에 했더니 내 조카가 씹으면서 삼촌, 나 이거 2배 비싸 이러잖아. 그거야. 근데 부품수가 라이가 더 많을까? 오히려 더 좋다. 라이카는 렌즈하고 그 시스템이 뭔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색상이나 이런 게 라이카만의 뭔가가 있어.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한 거를 불편하게 그거를 의미를 부여하는 게 스토리텔링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을 대접할 때 어때요? 이건 말이에요. 어디서 가진 양파에다 어떻게 해서 제가 특별히 만든 데 먹이는 거고 아무 말 없이 먹이면 만족도가 같을까요? 벌써 사람의 그 프레임을 조작을 해놓고 먹이는 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원리를 조금은 오늘 그냥 사람의 마음이구나. 그런 마인드만 하나 딱 가지고 가시면 우리나라가 4만 불, 5만 불 되려면 결국은 지금의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인간 중심에. 그래서 뭔가 서비스를 좀 더 하고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맨날 뭐 기능적인 거 가지고 경쟁하고 그 다음에 가격과 경쟁하면 절대 우리나라는 그냥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벌겠다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전략적 사고는 뭐냐면 20에 집중하는 게 효과는 80이다. 그래서 4분면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효율과 효과를 4분면으로 이렇게 하면 효과가 가장 높은 한 4분의 1, 그것이 25%에 집중을 하면요. 효과는 80%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뭐죠? 파레토. 그렇죠. 파레토 법칙. 롱테일 법칙도 시간에 대한 파레토 법칙입니다. 롱테일 법칙. 똑같은 말이에요. 롱테일. 공룡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1년을 보고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1년 안에는 오를 확률이 별로 없다. 그런데 10년을 보면 한 두세 번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한 2, 3년 동안 봐도 계속 이렇게 가. 오히려 떨어져. 사고 나서 계속 떨어져요. A하고 한 3년 지나고 내가 이제 공부는 하죠. 공부를 했어. 그러나 나중에 보면 주식이 그 사이에 한 몇 달 사이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가 있어. 그런 경우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한 10년을 보고 나면 그 중에 20% 안에서 주식이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시간의 롱테일 법칙이 그게 뭐죠? 파레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내가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게 성공입니다. 근데 내 성공을 시간을 못 박아놓고 그게 올인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동안에 최소한 1만 시간의 법칙이 그런 거고 언젠가는 성공한다. 그게 두 번이 올지 한 번이 올지는 모르지만 10년 동안에 한 2년 정도는 내가 성공할 기회가 오는데 그걸 위해서 나는 10년을 버티겠다는 게 중요하죠. 자, 보세요. 내가 매출이 중요할까요? 비용이 중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매출이 별로 없더라도 비용적으로 절감을 해가지고 오래 버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래 버티면서 브랜드를 쌓아. 그겁니다. 매출은 우리는 매출 지상주의야. 매출을 무조건 하면 헐값에 팔 수밖에 없어. 근데 매출을 적게 하더라도 그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그 비용을 줄여서 어떻게든 오래 버티면서 몸값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도 높게. 그게 포스코에서도 철강을 하지만 철강이 차별화되는 게 뭐 많을 것 같아요. 이 포스코 철을 사용한 자동차는 내가 타면은 신체 바이오리듬을 사람이 최적화되어 있어가지고 전기를 가하면 철 성분이 뭔가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뭐 그런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조금 마인드를 바꿔서 우리가 매출 지상주의로 갈 건가? 아니면 매출보다는 경영을 좀 더 내실 있게 해가지고 브랜드를 관심을 가지고 2만 달러 받을 거를 4만 달러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 건가? 그건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것 같고 제가 마케팅 교육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은 감성적 소비를 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근데 우리가 파는 거, 만드는 거는 인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효율을 관리한다는 거는 마른 수건도 짜는 건데 삼성이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식스 시그마가 뭐죠? 식스 시그마가? 식스 시그마는 이겁니다. 정규 분포에서 모든 인생에 있어가지고 통계 분석을 내려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더라. 항상 중간이 있고요. 중간을 기준으로 항상 이런 정규 분포를 가지더라. 어떤 거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중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 그런데 시그마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가 1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이 시그마가 6개가 있는데 2 시그마, 3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2 시그마, 마이너스 3 시그마인데 우리가 95%가 속하는 범위가 그죠? 여기 2 시그마 좀 더 한 어바웃으로 말할게요. 제 기억을 잘못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그 범위 내에 있는 게 뭐죠? 거의 95몇 %예요. 그죠? 그러면 3 시그마로 가면 99.9999 뭐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품을 100만 개를 만들면 여기 나머지 여기 2개 여기 2개가 분량이 나와요. 삼성이 그런데 프로세서를 보면 수십 개의 반도체 공정을 하는데 거기서 그 많은 데서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거기에 공정이 100만 개라면 4개가 분량이 나면 얼마나 완벽한 겁니까? 신의 영역이죠. 오히려 그 통계 분석을 무시하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질 거냐 아니면 대충 그냥 대충 만들어서 이 정도 하는 범위에 들고 그 다음 이걸 가지고 가격을 높게 해서 나가냐.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저는요 후자를 선택하라. 이건 사람 잘 쓴 거잖아요.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마케팅의 중요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